사회과학 융합선택 총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처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방안이 바로 아이들의 논리력과 사고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강명규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2028 대입 개편 내용이 확정 발표됐는데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2009년생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2028 대입 개편.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의 정성훈 과장님과 EBS의 윤윤구 선생님을 모시고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입니다.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이 발표됐는데요. 기존에 발표되었던 개편 시안이랑 바뀐 점이 있나요? 예, 저희가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수능 시험의 경우에는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고교 내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동일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시안이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안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크게 두 가지가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의 심화 수학의 여부입니다. 원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수능 심화 수학 여부를 포함할지를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개편 확정안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화 수학은 출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내신 평가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안에서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예술, 체육,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함께 기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총 9개 과목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기재하지 말고 절대평가로만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이번에 확정하면서 사회과학 융합선택 총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안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점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교육일 겁니다. 그쵸. 저희 집에도 이번 개편 내용이 적용되는 중1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학원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심화 수학이 빠지면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번 겨울방학부터 수학 심화 특강 들어라, 이걸 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의 공포 마케팅인데요. 엄마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입 개편 내용, 혹시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내용은 없을까요?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의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자, 네가 어느 정도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평가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객관식에 막 경도되어져 객관식만 막 따라가고 있던 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수학적 사고력, 실질적인 과학적 사고력, 실질적인 사회적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문제를 좀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모든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학생과 학부모를 내모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이고,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는 그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이 바뀌면요, 대입 제도라는 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인재상에 대한 또 가이드라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는요,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대학의 경향성이나 흐름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서류를 집어넣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량적인 평가인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내지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건 성적도, 정량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를 꼭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8 대입 개편안으로 가게 되면 이 정시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당연히 서류의 형태들을 반영해서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대입 개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아이들의 근본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제도이다라는 것을 대학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늘린다든지 학생들에게 과도한 추가적인 부담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아이들의 학생부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대입 개편과 별도로도 우리가 이전에 예고한 바처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 폭력을 반영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상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대학은 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 계기에서 학생부를 바라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대학과 떠나서 고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우선 내신에서 과도한 경쟁, 4% 안에 들기 위한 남들과 싸우는 그런 경쟁 문화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협업과 소통이 조금 더 안착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생각해보는,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 교육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은 수능 과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강제해 왔었던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어떤 것이 수능 표준 점수에 더 유리할 거냐를 보고 내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컨설팅 받아왔던 것들이 현실이었는데, 이번 통합형, 융합형 수능 구조화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교육업체 컨설팅이 필요가 없다. 본연의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과목들이 수능 과목 구조화되어 있고, 본인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그 아이들이 사교육업체의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잘 학습을 하면 그것이 입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메시지가 고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이나 사교육 업체들에서 이제 그
정말 이슈화시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2028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되는 지점이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식으로 평가되던 영역을 좀 대폭 줄이고 논서 수령 평가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부터 이제 교사들이 전체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되고 국가적인 표준적인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한 이제 평가 지침들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적인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님 그 이하인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등학교에 실제로 갔을 때는 이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사고력을 증진시켜가는 과정들은 트레이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어느 과목을 봐야 점수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맞아요. 이 거의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아랍어 쏠림 현상 이런 것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얘는 통합형으로 바뀌니까 그런 고민 없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 배우면 되겠다. 이것도 특히 고교 학점제니까 선택권이 더 늘어나고요.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다가 줄어드니까는 내신 부담도 앞으로 더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입시 제도가 앞으로 바뀌면 부모님들 제일 지금 걱정은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대학 잘 갈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포커스가 뭐냐면요. 주제가 있는 대화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깊이 끌고 갈 수 있는 대화.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 그 호기심에서 점점 발전시켜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부모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그걸 계속 해가기는 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의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중학교 이제 2028을 준비하고 2029를 준비하는 중학생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족 독서. 그래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하는 똑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그 주제를 가지고 끌고 쭉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 점점 깊어질 테고, 그럼 지적 역량도 늘어날 거고, 그런 지적 역량이 쌓이면 이 학생의 포텐은 터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2028 대입 개편안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선발 제도과장으로서 그리고 입시 정책을 하면서 대학의 입학처장님들과 많은 소통을 나누는데 입학처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방안이 바로 아이들의 논리력과 사고력입니다. 그 논리력과 사고력은 사교육 업체를 통해서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길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런 시간이 꼭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논리를 이후에 펼쳐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 많이 다니시면서 주어진 숙제에 급급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 스스로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공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그것이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닌 이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해서 스스로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다. 반드시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희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제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왜요? 이걸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대화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함께 책도 같이 읽고 대화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학원에 가가지고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또 경험으로 배우니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제 대입 개편안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대입 제도가 바뀌면 부모님들이 사교육으로 많이 달려가세요. 정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입시 제도가 바뀌면 그것을 만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었죠. 앞으로 교육부에서 자세한 내용도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같이 교육부 담당자 그리고 또 EBS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교육부를 믿고 아이들과 함께 EBS로 공부를 하시면 불안감은 낮추고 학력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